마인드해커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의 어깨를 오랫동안 짓누르던 거대한 죄책감의 무게를 완전히 내려놓게 만들 수도 있는 가장 본질적인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말 내내 침대에 누워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가슴 한구석에 뻥 뚫린 듯한 거대한 구멍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마침내 달성한 직후 기대했던 환희보다는 알 수 없는 차가운 허무함이 밀려와 당황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당신도 남들이 부러워할 성취 뒤에 찾아온 공허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진 않나요? 이 감정은 단순히 피로가 누적되어서 생기는 가벼운 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여객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목표를 향해 이륙할 때 여러분은 엄청난 연료를 태우며 엔진을 최대치로 가동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승진을 위해, 혹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여러분은 말 그대로 인생의 조종간을 꽉 잡고 폭풍우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원하는 고도에 도달하여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는 순간 비행기의 시스템은 조용히 자동항법 장치로 전환됩니다. 이제 더 이상 추락할 위험은 줄어들었고 기체는 평온하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내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마음속엔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요하고 완벽해서 오히려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동항법 장치가 주는 권태에 갇힌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게 정말 당신의 의지 문제일까요?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당신의 뇌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이 지독한 우울감과 공허함은 여러분이 나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뇌가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는 중일 뿐이죠. 왜 뇌는 이토록 효율에 집착할까요? 우리의 뇌는 몸무게의 단 2%만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무려 20% 이상을 소비하는 엄청난 탐식가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아끼는 에너지 절약 모드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숙달되고 환경이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더 이상 신경회로를 긴장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무기력하고 지루함을 느끼는 지금 이 상태야말로 에너지가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는 최고의 성공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행복이라는 감정은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원하는 것을 얻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에 살면 행복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필립 브릭먼이 1978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는 그 맹신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브릭먼의 연구진은 로또 당첨자와 전신나비, 사고 피해자들의 행복도를 장기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첨의 순간엔 하늘을 날 듯 기뻐했던 자들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피해자들도 정확히 1년이 지나자 놀랍게도 사고 이전의 평범한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로또 당첨자조차 1년 뒤엔 당신보다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뇌는 왜 이런 잔인한 균형을 맞추는 걸까요? 이 실험 결과 뒤에 숨겨진 뇌의 비밀을 알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 적응이라는 현상입니다. 쾌락 적응이란 아무리 강렬한 경험을 하더라도 인간의 뇌는 결국 원래의 감정 기준점으로 돌아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직장, 그렇게 바랐던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이미 그 달콤했던 성취감에 완벽히 적응해버렸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이 1년 뒤에는 커피 한 잔의 여유나 가벼운 농담 같은 일상의 작은 기쁨에서조차 무감각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안정이라는 쾌락에 적응해버린 것입니다. 열정이 식은 게 아니라 뇌가 주변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겁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 더욱 빠르게 주변 환경에 적응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사회적 경직성 속에서 감정의 스위치를 끄고 자동항법 장치에 삶을 맡겨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울이라는 부작용이 찾아온 것입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든 건 노화가 아니라 최적화의 결과입니다. 역시 당신 탓이 아닙니다. 뇌는 익숙해진 자극에 대해서는 도파민을 분비하지 않도록 수용체를 줄여 최적화를 단행했습니다. 도파민이 보상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기대할 때 나온다는 사실은 많은 걸 바꿉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당신이 이미 그 기대를 멈췄다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기대하며 사셨나요? 뇌과학의 보상 예측 오류 모델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예측을 뛰어넘는 새로운 보상이나 기대감에 반응하여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 100% 확신하는 상황. 내일 아침 출근길의 풍경이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도파민 뉴런이 단 한 개도 발화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설레던 소풍이 지금은 왜 무덤덤한 일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뇌가 너무나 똑똑해져서 세상의 거의 모든 패턴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풍 전날 밤잠을 설치며 가슴 뛰던 그 기대감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뇌의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도파민의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일상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삶에서 설렘이 사라진 건 지극히 정상적인 뇌의 반응입니다. 예측 가능한 삶은 뇌에게 죽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죽음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릭스는 중년 이후의 시기에 마주하는 핵심 과제를 자아통합대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단순한 절망이나 인생의 쇠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하게 달려오던 여러분에게 이제는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하나로 엮어내라는 뇌의 숭고한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더 많은 성취, 더 나은 보상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뇌가 쾌락 적응을 통해 여러분에게 허무함을 선물한 진짜 이유는 이제 외부의 보상이 아닌 내면의 깊은 의미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느끼는 허무함은 자아 통합을 시작하라는 뇌의 신호일 뿐 실패한 인생의 증거가 아닙니다. 뇌가 당신의 인생을 편집하라고 신호를 보낸다면 현재 당신의 챕터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써내려가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펜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써온 인생이라는 책의 목차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문장을 지워내는 편집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결국 지루함은 당신이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성숙의 훈장입니다. 뇌의 자동 항법 장치를 끄고 다시 설렘을 예약하는 법. 이제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지루해진 여러분의 일상에 뇌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충격, 즉 보상 예측 오류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작은 처음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 마이크로 루틴의 인위적인 난기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를 때 단 1초라도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해본 적이 있나요? 늘 걷던 퇴근길 대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목길로 걸어보십시오. 매일 마시던 음료 대신 이름조차 생소한 것을 주문해 보십시오. 평소라면 절대 읽지 않을 분야의 책을 단 한 페이지라도 펼쳐보십시오. 이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처음들이 완고하게 굳어버린 자동항법 장치에 일시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도파민 회로를 미세하게 자극하여 잊고 있던 삶의 생기를 되살려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뇌가 당신에게 부여한 그 지루함이라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일상 속의 작은 불확실성들을 의도적으로 심어보십시오. 뇌의 최적화에 맞설 준비가 되셨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인생의 조종간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음을 해킹하는 마인드 해커였습니다.